2019년 이후에 2년 넘게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었지만 너무너무 못 만나 뵈서 눈에 다래끼가 서너 번 더 났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뭐 너무나 변화하는 이 물류 시장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솔루션으로 보답을 할 것인가, 정말 고민을 해서 정말 과감하게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위드 코로나가 또 때마침 저희를 위하여 이제 풀어주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저희 양재 IT가 야심차게 내놓는 상품 한 3-4가지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계신 것도 있을 것이고 써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으시고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가만 얻어 가셔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맛있는 점심과 저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값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 2021년 디지털 포워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국제물류, 여러분 여기 다 국제물류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국제물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한 장의 장표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생산에서 현재 마지막 목적지까지, 국경을 넘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최종 도착하는 시점까지 굉장히 많은 일련의 액티비티들이 있고, 그 액티비티 안에는 정보가 있고, 그 정보 안에는 여러 가지의 실행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오더, 행동, 정보, 문서, 여러 회사에 이 밑에 지금 보여지는 거가 몇 개 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실행사들이 밀집되어서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나 복잡하고요. 과거에는 포워딩이 이 국제 운송 부분만 했었지만 이제는 이 내륙까지 커버리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현재는 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하지 않는 글로벌 포워딩 영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저보다 더 강력하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거를 제가 이제 저는 IT 하는 사람이고 프로그램을 한 30년 이제 만지기도 하고 컨설팅도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고민을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정말 저의 청춘, 저의 뭐 20대, 30대, 40대, 저 지금 50대 중반인데 거의 30년을 넘게 이 포워딩 업계, 물류 업계, 수출입 업계에 대해서 저는 일을 해왔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애를 찍어서 발행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업무를 좀 더 편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정말 30년 동안 저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디지털 포워딩에 걸맞게 어떻게 하면 정보를 가치 있게 변화해 줄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다 풀어봤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전체적인 액티비티를 문서와 정보와 실행사와 다 나눠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수출, 수입, 전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근데 액티비티,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오퍼레이터들이 일어나고 이런 문서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만 해도 20여 종의 문서가 움직이고 있고, 그 문서 안에는 하나하나 실행사가 들어갈 때마다 정보가 애드온이 되고 있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 정보를 잡을 것이며, 어떻게 고객한테 보여줄 것이며, 어떻게 화주한테 이것을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과거를 한번 되새겨봤어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나하고 상관없어, 삼성첼로, 지대, 리그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손에서 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업무를 하고 있고 모든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는 내 손 안에서 놀고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봐야 내가 그러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제가 이런 장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타자기로 BL 찍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 찍어봤어요. 1990년도에. 직접 BL을 찍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붉은 대게를 수출하는 그 회사에 잠깐 한 1-2년 정도 다녀서 저 수출 수입도 다 업무를 해봤습니다.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찍어서 직접 먹지를 대고 5장 카피를 해갖고 찍어서 시청에 가서 이해를 받고 수출 신고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포워딩을 찾아가서 하우스베이를 받고, 이런 일들을 제가 다 꼬맹이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러 갔더니 그 일부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타자기로 일을 했는 거죠. 다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이때 당시에 IT 기기라고 하는 거는 타자기하고 텔렉스, 복사기도 정말 너무 비싸서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다 타이핑을 쳐서 썼었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가 딱 되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프로그램이 YYMMDD로 만들어졌던 것들을 Y 4자리, MN 2자리, DD 2자리로 바꿔야 되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2000년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Y2K라고 하는 작전이 이제 생긴 거죠. Y2K가 안 되면 비행기가 가다가 멈춘다, 비행기가 추락한다, 이런 어떤 사기성 멘트를 우리가 막 여러분들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또 돈벌이를 또 할 수 있었던 거죠. 재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Y2K 때문에 제가 또 다시 결혼하고 애 낳고 있다가 다시 또 일선에 나가게 됐어요. 이때 당시에 오퍼레이터들은 다 그냥 랜선, 삐비비비빅 하는 모뎀을 통해서 EDI라는 걸 날리고 뭔가 이렇게 전산을 시작할 때쯤 된 거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고 사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뭐 전자결제를 정말 대기업들은 하고 이런 시대가 2000년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흐르니까 2010년도에 정말 그 포딩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업무가 시작됐어요. 시작된 건 아니죠. 시작을 했어요. 삼성에서 SDS에서 첼로라고 하는 걸 만들기 시작한 게 2010년도예요.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 제가 그 국제물류 PI를 직접 담당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기 삼성 동탄인가 어디가 그 삼성전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꼭두새벽에 가서 국제물류 PI를 제가 했어요. 그게 지금 현재 2021년 첼로 스퀘어로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 하지 않으면 삼성 물량을 실을 수 없는 그 프로그램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EDI가 뭐고 팩스가 뭐고 이 모든 거의 화두는 뭐예요? 통합을 해라. 통합물류. 이중 작업하지 말자. 이중하지 말고 데이터를 받아서 직접 하우스벨을 만들자. 엑셀로 받아서 엑셀로 업로딩 다운로딩 할 수 있게 해달라. 포딩과 포딩한테 엑셀로 줘라. 뭐 이런 거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포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거를 시작하겠다고 삼성이 뛰어드는 거죠. 자 보세요. 90년, 2000년, 2010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움직이던 이 업무의 변화가 바로 2015년, 5년 단위로 이제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외부로 이제 업무를 해야 된다. 국제물류니까 수출이 수입으로 변화해야 된다. 수입이 수출로 자동으로 트랜스포 돼야 된다. 중국에 있는 화주가 우리한테 보낼 때는 바로 EDI가 돼야 된다. 사전적합 목록이 돼야 된다. AMS가 돼야 된다. AFR이 돼야 된다. 이런 일들이 2015년도에 막 정신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DI나 인터페이스나 삼성에 물건을 실으려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데이터 송수신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2015년도에 일어났어요. 가장 많이 대두가 된 게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옛날에는 네이톤으로 콘솔을 하던 포워더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왜? 누구나 카카오톡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업무가 너무 바쁘고 콘솔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 2개로 하나는 세로로 하나는 가로로.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쓰면서 업무가 막 급변하게 IT에 그 준비를 하는데 이때 당시 여러분들은 그걸 준비했지만 머스크라든가 IBM에서는 뭘 준비했냐? 블록체인, 플랫포마, 플레이토스라든가 글로벌 포딩들은 플레이토스라든가 또는 위아비드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플랫폼이란 단어를 내세우면서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부킹을 해라, 선적자 뭐 실어라, 스케줄을 확인해 이런 일들이 2015년, 16년도에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2019년, 4년, 15년에서 19년, 4년밖에 안 흘렀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재앙과 같은 코비드-19가 발발을 했죠. 코비드-19가 발생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론 전자상거래 직구, 역직구가 있었지만 더 급변화, 급상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비대면, 언택, 영업은 절대 오지 마, 전화로 영업해야 돼, 만나면 안 돼, 만나면 관여돼 이런 자리가 지금 3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2019년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런 회의도 줌으로 해야 되고 사스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2020년도에 모든 시스템과 모든 작업을 언택, 비대면 작업을 해라. 클라우드화 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2020년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좀 있으면 그게 뭘 만들었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2020년도에는 이제 비대면이니까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세컨잡이 필요해요. 챗봇, 로봇, RPA, OCR 자동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자동으로 비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됐지만 막상 여러분들 이거 쓰는 분 몇 명 없어요. 그러나 시장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흘러가게 되어 있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지금 now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포워딩, 국제물류 통합 이런 단어 없어요. 디지털 포워딩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삼성첼로가 디지털 포워딩을 하겠다고 삼성 스퀘어를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8월 20 며칠부로 정말 광범위한 광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 포워더 분들께서는 내가 그거에 들어가지 않으면 삼성 물량을 실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걱정을 한 건 작년이었고 올해부터 그 걱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택시, 카카오 택시 아니면 택시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콜택시가 있었는데 콜택시는 내가 정말 돈이 있을 때 부르는 게 콜택시였고 지금은 누구나 핸드폰에서 카카오 택시를 불러요. 거기 여러 개 있잖아요, 옵션이. 일반 택시, 블록 택시, 뭐 블랙 택시, 뭔 택시, 뭐 택시 있어서 제가 한번 잘못 눌러가지고 스타 뭐 그걸 타고 한 3만 5천 원짜리 3만 원 타고 하면 정신없이 간 적이 있는 그처럼 사용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삼성이 저는 진짜 제 생각 추측이에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삼성이 모든 캐파빌리티를 선사에 대한 컨테이너를 다 자기네가 셀렉트하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쉐어링을 해서 콘솔을 진행한다면 여러분들 안 들어갈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선사로 다이렉트로 부킹하면 100불인데 삼성첼로로 가면 95불이다 하면 누가 감히 그거를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카카오 택시에 의존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포워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포워딩도 이제는 언택으로 해야 된다. 만나지 말자. 저희도 영업을 제가 양재 IT에서 프로그램 사용하고 싶다. 뭐 문의가 들어오면 저 무조건 달려가서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 막 설명을 해드려야만 영업이 됐었는데 지금 제가 저희 영업사원들 사업팀 절대 외부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 때문에 고객에게 바이러스 감염되면 괜히 우리가 더 피해를 주니 그냥 언택으로 해라, 줌으로 해라, 줌으로 교육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똑같아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여러분들과 나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양재 IT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를 소개해 올리려고 하는 거죠.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메타버스 정말 가상현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가능할까? 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양재 IT는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저와 같이 얼굴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입장하세요 하면 아바타가 입장하는 거예요. 나의 이모티가 입장을 해서 인사를 하고 나는 사무실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내가 말할 거를 타이핑 치면 말을 하면 같이 말을 하는. 그게 이제 게더타운인 거죠.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움직이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민은행이라든가 웬만한 화상회의를 이런 식으로 지금 도입을 해서 쓰고 있고 저 또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도. 자,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으면 우리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2021년에 가장 이제 변화하는 국제물류.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줄 수 있을까, 고객들에게. 영업도 언택으로 해야 되고, 사람도 언택으로 만나야 되고, 줌으로 회의를 해야 되고, 대표님들한테 보고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옛날보다 덜 깨지겠죠. 직원이 결제를 갖고 오면 야이씨 이거 돈 쓰지 마 저기서 물론 제가 이제 뭐 대표 사원의 대표직을 맡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대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사달라고 하면 이게 정말 필요해? 이 가격이 맞아? 더 싼 건 없어? 몇 번 알아봤어? 비교 견적해봤어? 이게 대표님들이나 임원들이 하시는 말씀 그거 안 하면 대표 하면 안 되죠. 그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욕먹는 것과 전자결제를 올려가지고 이 블라블라 이래서 이거 필요해요. 그래 이게 필요해. 예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필요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끝나잖아요. 감정 안 상하잖아요. 그래서 전자결제가 필요한 거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환경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솔루션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업무는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안 돌아가고 있는 회사는 여기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뭐 이미 다 우리는 하고 있는데 가면 또 들을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거길 가야 돼? 비싼 내가 인건비가 얼마인데? 하고 안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업무가 여전히 팩스와 메일과 수기로 입력하고 선사에 부킹하기 위해서 가서 또 타이핑을 치고 선사에 전화를 하고 부킹이 됐네, 내 리타임이 언제냐, 뭐 크로징 타임이 언제냐, 뭐 컨테이너 들어갔네 나갔네 이러면서 또 알아낸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줘요? 화주한테 알려줘야죠.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하거나 이메일을 쓰고 여러분들의 업무의 태반의 80%가 아마 그런 업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조차도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떠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업무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 드려야 하는가? 늦죠? 이게 늦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물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바로바로 BL을 확인하고 이레귤러를 확인하고 오류를 확인하고 이슈를 확인해서 바로바로 화주한테 이메일을 띄우고 카톡을 띄우고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드리자. 큰 돈 들이지 않고 라고 해서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프라임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만들어서 10년 먹거리를 만들자라고 야심차게 TF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기도 완성되기도 전에 코비드19가 터져가지고 프라임으로도 모자라겠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뭘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국제 물류 업무를 이런 가장 중요한 트래킹, 얼라, 대시보드, 그 다음에 KPI,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드려서 좀 더 편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코비드를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선사에 부킹하고 운송사 부킹하고 관세사 확인하고 바로바로 화주한테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자. 그래서 이 외부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또는 파트너와 업무를 연계하자라고 했는데 이거 하려니까 뭐가 필요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다 이걸 심어드리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홍보성 홈페이지 20년 전에 만들고 10년 전에 만든 그 홈페이지에다가 선사처럼 이 서비스라는 거 하나 탑재해서 그 포워더의 스케줄, 포워더의 견적, 포워더의 부킹을 바로바로 해서 콘솔도 신속하게 하고 바로바로 화주한테 얼럿을 띄우는 이걸 만들어 드리자라고 해서 작년 2020년에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은사네온항공에 처음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은사네온항공은 정말 제가 너무나 저한테는 뜻깊은 회사고 감히 제가 저의 어떤 우리 양지 IT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떠든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저만 믿고 이걸 만들었어요. 2020년 동안 만들어서 은사네온항공의 단순한 홍보성 홈페이지가 이렇게 플랫폼화 시키게 된 거죠. 은사네온항공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하우스 BL, 컨테이너 번호, 마스터 BL로 트래킹을 다 조회할 수가 있고 견적을 바로 부킹할 수가 있고 부킹 관련 문서 관리를 해서 하우스 BL, 마스터 BL 인보이스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관리를 해서 화물 추적 정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독성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만들어준 게 끝난 게 아니고 은사네온항공의 가장 중요한 거는 16개 법인을 하나의 통합으로 정산하고 통합으로 관리하고 통합으로 경영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회장님실에서 전사 BL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 아마 다 아실 거고 전사 지사별로 16개 지사를 선택해서 경영 분석을 보시면 16개의 지사의 통계 자료가 다 한눈에 보이는 그래서 은사네온항공이 저희를 믿고 이 물류 플랫폼을 최초로 만들었고 지금 현재 잘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저의 웃음의 의미는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죠. 예, 그 다음 보시면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2021년에 이걸로 끝나서 이제 장사 좀 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프라임을 이제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도 정부에서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물류 빅데이터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데이터댐을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정부 사업을 또 띄웠어요. 자, 우리 양재만이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30여 년의 데이터도 있지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데이터가 있어요. 과거에는 오퍼레이터나 데스크에서 결제하는 그
왕언니들이 자기 다이어리에다가 자기의 화주, 자기의 전화번호, 자기의 콘솔 리스트를 보고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데이터화, 자산화 시켜서 결국은 회사의 자산의 데이터를 만드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누구나 다 공통된 언어로 고객을 상대하고 누구나 다 공통된 레이트로 화주 서비스를 하고 누구나 선사의 레이트가 얼마, 항공사의 레이트가 얼마를 알고 영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빅데이터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댐을 만들어야 된다. 물류 데이터댐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저희 거의 5억이 넘는 돈의 지원금을 받게 된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2021년에는 이 물류 빅데이터 엘비스 빅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엘비스 빅이 하는 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각각의 데이터를 모아서 댐을 만들어서 원하는 정보로 최적화를 시키고 화주별로, 선사별로, 운송사 가장 낮은 운송사가 어디야? 가장 좋은 서비스라는 선사가 어디야? 셀렉트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데이터 때문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더하기 외부에서 오는 아까 봤던 외부 연계하는 데이터들 있죠. KLL, KTnet, K시net, 운송사 터미널 또는 부산 항만, 인천 항만, 항만공사에서 움직이는 입항 정보, 출항 정보, 접항 정보, 외항 정보 다 붙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엘비스 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렇게 보였던 그림에서 그 프라임 서비스에서 우리가 좀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좀 어떻게 서비스를 런칭할까 했더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유저라고 하는 거는 국한된 화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모든 운송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해외 파트너 누구라도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통합 오더를 만들어서 통합 오더 아까 은산해운항공에서 성공했던 그 모델대로 은산해운항공 16개 법인이 각자 자기네끼리 오더도 내리지만 그 오더를 가지고 운송사에 또 운송 오더를 내리고 창고에 창고 오더를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이 플랫폼 안에서 할 수가 있고 플랫폼이 저희 양자이트 플랫폼이어도 되고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프라임 서비스를 애돈하면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동기화시키고 아까 봤던 트래킹, 익세션, 대시보드, KPI, 통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라임 서비스에다가 이제는 이 외부 연계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게더링을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빅데이터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쪽으로 보내던 내가 원하는 곳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오늘 야심차게 내놓는 물류 빅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말하기 전에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기 전에 저희는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